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나라 밖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의 송태엽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송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죠. 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할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시작이 됐는데요. 자, 네.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네, 정확한 결과는 내일 오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시작된 것은 현지 시각으로는 아침 7시,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오후 3시입니다. 등록 유권자 4,649만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국민투표는 현지 시각 밤 10시,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아침 6시까지 영국 전역에서 계속됩니다. 공식 출구조사는 하지 않지만 여론조사 업체들은 투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예측 결과를 마감 직후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에 시작되는데 이르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1시. 하지만 예상됐던 대로 그 초박빙 상황이라면은 내일 오후에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영국의 EU 탈퇴가 실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의 나라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네. 이른바 브렉시트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네, EU 탈퇴가 결정되면 영국 사회의 충격이 가장 크겠지만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EU 내 2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이 탈퇴하면 EU의 경제적 균형이 깨지고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EU 양대 축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EU 잔류를 재차 호소했고요.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도 국민투표 이후에는 영국과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영국인들이 브렉시트라는 모험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되면 EU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과 관세 협정 등을 새로 맺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겁니다. 네.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세계 금융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EU 밖의 나라들에게는 EU 시장으로 가는 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런 만큼 미, 중, 일, 인도, 또 세계 그 주요 정상들도 브렉시트에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기후 변화나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전선이 약화되는 것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단기적으로는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커져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등 안전자산으로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릴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도 해외 자금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자, 내일 이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이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그동안 무수단이라고만 불러왔는데요. 북한이 네네. 이번에 화성 10호 이렇게 공식 명칭을 공개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는데, 네네. 자, 중국과 일본이 상반된 반응을 내놨어요. 어떻습니까? 네, 상반된 것이라기보다는 두 나라의 입장에 따른 미묘한 표현의 차이일 텐데요. 네. 중국 측은 무수단, 즉 화성 10호가 성공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다소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15 등이 인용한 중국 미사일 전문가 양청쥐는 무수단 미사일의 동력 장치와 제어 시스템이 불안정해 어제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은 모두 목표물을 명중하지 못했고 예정된 사거리에도 도달하지 못한 만큼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무수단 미사일이 앞서 보여준 발사 단계의 그 실패 확률을 볼 때 이 미사일이 대량 살상무기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진전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무수단이 400km를 날아간 것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 진전하고 있는 것은 좀처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이번 발사로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일정 수준 보여줬으며 이는 일본의 안전 보장에서 심각히 우려되는 요소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가와노 가스토시 통합망료장도 북한 미사일이 고도 1000m 이상으로 솟구친 것으로 분석된 것과 관련해서 상당한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징후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로서 일정한 기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어두운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회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유럽의회는 로봇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에 대비해서 로봇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CNN 머니가 보도했습니다. CNN 머니는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간주해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이 작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첨단 로봇이 노동 인력을 대규모로 대체하기 시작하면 로봇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소득이나 확실한 복지 프로그램도 인간의 실직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시됐습니다. 국제로봇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에서 판매된 로봇은 전년보다 12% 증가한 24만 8천 대였습니다. 유럽의회는 수십 년 안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로봇이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지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송태엽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라디오가 뭐지? 아하,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네, 8월 9일이죠. 이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꾸립니다. 지금 친박계에서는 삼선의 이정현 의원이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여당의 호남 출신 당대표는 그 자체로 혁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정현 의원. 바로 연결해서 한번 포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의원님은요, 호남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일한 새누리당 의원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여당의 호남 출신 당대표는 그 자체로 혁신이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자, 네. 출마 이유 먼저 말씀 한번 주시죠. 아시다시피 지금 새누리당의 민심이 많이 떠나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선거에 몇 번 승리하고 많이 오만해 있고 또 새누리당 안에서 많은 논의를 보면은 국민이 사라진 지가 좀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호남에서 23년 동안 선거에 출마를 새누리당 이름으로 하면서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유권자 한 사람 한 분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또 소중한가에 대해서 아주 뼛속까지 저는 새긴 사람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에 바로 이러한 국민을 하늘처럼 볼 줄 알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23년 동안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해온 사람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고 네. 제가 한번 새누리당을 확 변화시켜보고 싶어서 대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서번트 리더십, 하인 리더십을 말씀하셨네요.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생전에 많이 강조를 맞아요. 하셨었죠. 네네. 자, 의원님, 이 당권 도전 선언 후에 배낭을 메고 전국을 여행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한 9번째 다녀왔습니다. 네, 새누리당을 향한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사납죠. 새누리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어 할 정도로 네. 지금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제가 주로 아주 일반 서민들을 만나고 다녔을 때 너무 살기도 힘들고 희망도 많이 사라지고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새누리당을 포함한 정치권 하는 행태를 보고 이제 정말 분노를 넘어서 거의 포기 단계로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저분들이 우리를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접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고 그것이 어느 한 지역이나 한 계층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가 만났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고 네. 분노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민심을 잃었다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포기하고 있다. 자, 그런데요. 새누리당 문제만 보면 총선 전후해서 이 계파 문제가 많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계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비대위라는 이 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이 권성동 사무총장이 사퇴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계파 문제가 드러난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한 33년 됩니다. 네네. 11대 국회 때부터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네. 어느 정당이고 당 내에 이런저런 파벌이 있고 분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모습은 그런 분파나 파벌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가치나 또는 추구하는 목적이 좀 다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말 너무너무도 그 감정적이기도 하고 또 사리사욕적이기도 하고 또 몇몇 사람의 정치적인 존재 부각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참 아주 소모적이고 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조금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로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새누리당이 정말 국민을 정말 받들어 모시고 무섭게 안다고 한다면 지금 너무너무 곳곳에 네. 그 민생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2명씩 3명씩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만나서 여론을 듣고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은 야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다녀와서 정부 여당과 당정회의, 청와대와 당정청 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또 법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책임감 있게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여건과 네. 환경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벌 문제를 파벌로 해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네. 콩이야, 팥이야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하고는 네. 얘기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를 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현장으로 내려보내서 아하. 거기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날 때는 거기 가갖고 무슨 비박이다, 친박이다 하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야말로 고투게더, 두투게더, 올투게더 같이 가고 같이 일하고 함께 하는 그런 새누리당으로 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개파 문제로 해갖고 개탕을 치려고 네. 해도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개파 문제에 대해서 일거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색다른 시각 좀 신선한데요. 자, 그러면은요, 이 그간에 길진 않았습니다만 혁신 비대위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처음부터도 워낙 기간도 짧고 네. 또 지금 비대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무너진 지도 체제 그리고 새로 선출된 전당대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 그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 그 사이를 잇는 하나의 징검다리 뭐 이 정도로 봐야 네. 되기 때문에 사실 비는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은 총선 패배 원인이라든가 새누리당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는 그런 네. 역할. 그다음에 다가오는 8월 9일 날에 전당대회를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차질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저는 그런 정도 역할이었으면 했고 지금 이번에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하게 좀 쟁점이 될 만했었던 말하자면 탈당했던 사람들의 복당 문제. 이 문제를 생각보다 다소 혼선과 혼란, 방금 말씀하신 권성대 사무총장님에 대한 거 포함한 그런 혼선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진 거 하나는 그나마도 좀 악역을 좀 잘 해줬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네. 자, 당권 도전을 선언하셨으니까요. 아까 이제 새누리당이 위기 상황이라는 이 말씀을 절절하게 주셨는데, 자, 뭐부터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저는 우선 새누리당이 모든 걸 떠나서, 그 국민을 섬기는 그 자세, 우선 그것부터 빨리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순천에서 호남 사람 2번이나 당선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민을 섬기고 서번트 리더십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는 민원인이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제가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다니면서 만나고 그리고 민원 현장 또 우리 지역에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이 나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을 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 외관에서 자고 이장집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주민들하고 부대끼고 그분들의 애로를 듣고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80평생 이런 국회의원 처음 봤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네. 또 국회의원 만나기 힘들다 그래서 공원에 사람들 많이 나오는 공원에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똑같은 시간을 정해서 거기 가서 앉아있게 되면은 누구든지 제재를 받지 않고 와서 국회의원을 만나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각종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런 아이디어가 많은 시민들에게 좋은 그러한 정치인으로서의 인상을 갖게 했습니다. 네. 이걸 나는 순천으로 그친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는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키고 싶어서 네. 그래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 사람에 의해서 몇몇 당직자들의 생각에 의해서 당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해서 다스리고 시스템에 의해서 당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과 모든 당의 정부에서 지원지는 그런 지원금들이 정책 개발과 아까 국민들을 만나서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 국민들이 새누리당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주시게 될 거고 저는 그걸 활용해서 내년 대선 그 후보를 슈스케 방식, 슈퍼스타 K 방식으로 네네. 9명, 11명을 어허. 끊임없는 토론을 붙여서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우리 당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지도자들의 그러한 정책과 또 노선과 방향과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점차 다시 국민들이 새누리당에서 일하는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고 다시 사랑에 좀 그런 애정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당대표가 되신다면 대선 후보를 대국민 오디션 방식으로 뽑겠다라는 공약을 지금 하신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도 이 개파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으십니다. 왜냐면 지금 후보로 나왔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대부분 이 친박계로 분류되다 보니까 도로 친박당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런 대목은 어떻게 돌파하실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걸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요. 네네. 새누리당은 개파에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지금 당 대표로 나갈 사람이 친박 또는 비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말하자면 당권 후보로 네네.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새누리당 당 대표가 되려고 나가는 것이지 어느 특정 개파를 대신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나간다. 그럼 나서지 말아야죠. 처음부터 네.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인식을 갖고 나가서는 네. 안 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과거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다 나와야 됩니다. 아하. 친박이 됐든 비박이 됐든 네. 누구를 막론하고 당권에 도전해서 당을 한번 변화시켜보고 계획을 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릴 것 없이 조정이라든가 사전 조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야 됩니다. 누가 선택을 합니까? 당원하고 국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선택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말하자면 당이 화합이 되고 할 수 있지. 조정이 돼도 내가 나갔으면 더 잘했을 텐데 또는 난 조율을 해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갔다든지 또는 상대방 쪽에서도 정정당당하게 붙지 않고 조율해서 나와서 낙선했다든지 네네. 이런 식의 불만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당내 파벌과 개파 그러한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지금은 네.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어떤 그 특별한 특정한 그런 파벌이라든가 분파에 속하지 않겠다. 당을 네. 정말 초개파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처음부터 자세와 또 시작도 그렇게 하고 지지나 호소나 공약도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했을 때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교통정리 필요 없다, 다 나와야 한다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혹시 단일화 제의가 들어와도 절대 받아들이시지 않을 건가요? 저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네. 지금까지 그런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네. 움직임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계산된 선거를 뭐 하려고 합니까? 처음부터 임명을 하지. 그것은 새누리당이 지금 변화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전제로 한 새로운 지도부를 뽑는 것 그것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를 막론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과 당원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비전을 갖고 또 그런 의지 또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나와야지 이 중대한 고비에서 자기 출세 또 자기 뭘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하고 생각을 같이 한 사람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만 나온다고 해갖고 한다고 한다면 그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0대 국회가 시작되면서요, 뭐 여야 모두에서 이 개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솔직히 이건 개인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네. 이제 5년 단임제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대통령제를 그대로 실시하되 정부통령제로 저는 네.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70여 년 동안 익숙해 있고 이미 그 제도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권력 구조 개편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과거의 체육관 선거에서 이제 국민 직접 선거로 바꾸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 논리에 따라서 5년 단임으로 했고 그건 두서너 번으로 끝냈어야 되는데 네. 30여 년까지 진리를 끌었기 때문에 네. 5년 단임제는 굉장히 어떤 그 책임성도 얕고 또 미래 지향적인 것도 굉장히 부족하고 연속성도 없고 정책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네. 이러한 말하자면은 권력구조 그 개헌을 다음번에 대통령 후보들이 일정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공약으로 내걸고 그 대선이 끝난 뒤에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대선 때 함께 국민투표로 이것을 진행을 하든지 해서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를 먼저 바꾸고 한 230여 가지의 지금 개헌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졸속으로 하지 말고 특히 정권이 주도가 돼가지고 주고받기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번에 한 번만은 국민헌법, 네네. 국민이 주관이 되고 국민들이 네. 논의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고 정치권이 이제 그 일정을 발표를 해서 하는 네. 충분한 국민 논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민헌법으로 그래서 시간을 정하지 말고 기한을 정하지 말고 네. 충분히 공론화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의원님, 합니다. 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주 명쾌하게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번 개헌이 성공적이 되려면 어쨌든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의원님 혹시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최근의 생각, 의견, 이 지금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고 네. 대통령께서도 과거에 네. 말하자면 대통령 되시기 전에 네. 개헌에 대한 입장을 필요성. 봐보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4년 중임제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그것은 제가 이 국민들한테 네. 알려져 있으니까 알려진 사실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 의원님 끝으로 지금 야당 관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요. 이 정부와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제안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민감한 사안이고, 여러 내부적인 그런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네. 지금 현재 개인 의견 자격으로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생각이야 있지만, 네.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샌들은 꿈도 못 꿨죠. 누가 볼까 걱정됐어요. 쉽게 낫지 않더라고요. 손발톱 무좀 치료엔 풀케어만의 특별한 기술.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 2015년 국내 판매 1위. 기술도 효과도 손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 오피스.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습니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